안녕하십니까. 신호도 소그룹 모임 봉사자 교육 두 번째 편입니다. 신호도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호도 소그룹 모임 봉사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신호도 소그룹 모임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신호도 봉사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이 개인 성찰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모임 2, 3주 전에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개인 성찰 자료가 참가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참가자들은 두세 주 전에 미리 신호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숙지하고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인상적인 체험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그 체험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었던 신호도 교회를 위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의 성찰과 신호도 교회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불편해요, 뭐가 나빠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신호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됐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들을 발견을 하게끔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호도 교회에 대한 어떤 자신의 삶 안에서 부족했었던 점, 어려웠던 점, 안타까웠던 점들을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신호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신호도 교회를 위해서 제안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쇄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개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봉사자들에게는 참가자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모임이라고 만나갖고서는 서로들 가장 인상적인 얘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대뜸 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이미 활동하셨던 성령과 함께 개인 성찰을 했으니 그것들을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봉사자는 봉사자의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또 교회가 신자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 경험이 신호도 교회를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봉사자들께서는 참가자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때로는 참가자가 신호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가르쳐려고 들지 않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주는 일들보다는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호들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소그룹 모임 과정 안에서 아무런 어떤 그 설명이나 아니면 토론이나 이런 내용 없이 자신의 경험들을 발표하고 상대방의 경험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참여하고 있고 한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체험들을 함께 많이 나누어 주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반자로서 소그룹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도 편람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영성적인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본당 신호도 모임 안내서 활용법입니다. 이 활용법에는 소그룹 모임 운영 방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고, 바로 제공된 신호도 자료를 통해서 이미 개인적으로 신호도 성찰을 준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 봉사자들은 서기를 선정해 주시고, 소그룹 모임 봉사자는 경청과 대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체 과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소그룹 모임의 대화는 어떤 토론 과정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는 소그룹 모임에 나온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눔을 통해서 얻은 통찰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이번 신호들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는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도록 봉사자들께서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나눕니다. 소그룹 모임은 보통 3차례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 첫 모임에서는 인사와 소개를 나눈 다음에 모임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모임에서는 로고를 설명해 주시면 서로들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시작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신호도 소그룹 모임의 본격적인 내용들은 나누고 듣기에서 진행됩니다. 나누고 듣기는 모두 6단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먼저 성찰하기입니다. 자기가 미리 성찰한 내용들을 떠올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을 각 조별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는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체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고, 되새기기는 그 안에서 활동하셨던 성령의 이끄심, 이미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기는 바로 이 모든 여정들이 어떻게 시노드 교회다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기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안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제안하기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듣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마침 기도로 오소서 성령님 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소그룹 모임은 종료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시노드 교회를 위해서 미사 전후로 그 시노드 기도문들을 바쳐주셨을 텐데, 그 시노드 기도문이 바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이 기도문은요, 교회가 항상 어떤 교회의 현안 문제들을 다룰 때 공의회나 시노드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모든 공의회와 시노드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바쳤던 기도가 바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입니다. 이 기도를 바치면서 시노드를 거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었던 그 여정에 이번 16차 세계주교 시노드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칠 때 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시노드 과정, 그리고 교회의 역사,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함께 걷는 시노드 여정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도를 바치는 순간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마다 시노드 기도문 함께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고 듣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찰하기입니다. 이 첫 번째 줄에 근본 질문을 떠올리며 이와 관련된 나의 신앙 체험을 3분간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침묵하고 난 다음에 근본 질문을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내 책자에는 붉은색 대괄호로 성찰하기 제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읽지 않고 참조하십니다. 그리고 봉사자께서는 3분이 경과하면 나누기 단계로 이동합니다. 나누기 단계가 되면 봉사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 2, 3분 정도 개인 묵상과 열매에 대해 나누어 주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발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괄호의 내용들은 읽지 않고 참조하시면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발표를 통해서 나누기가 끝나면 생각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봉사자께서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3분 정도 생각할 시간들을 주십시오. 나누기에서 새롭게 느끼거나 깨달은 점, 특별히 마음에 울리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3분이 경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되새기기 단계에서는
개인 나눔 체험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과 침묵의 시간에 마음을 울린 것에 대해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눔을 이끌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붉은색 대괄호의 내용은 읽지 않고 참조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참가자 자신들은 우리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나눔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 소그룹 모임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노드 교회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체험하고 있냐 하면 개인 성찰을 통해서 떠올렸었던 생각들은 각자 개인의 경험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으로 울린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이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작용하셨는지를 살펴보게끔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개인의 체험이 공동체의 체험이 되고, 공동체의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식별함으로써 교회의 체험으로 발전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의 체험에서 공동체의 체험, 공동체의 체험에서 특별히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의 체험으로 발전을 함으로써 시노드 교회, 함께 걷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삶을 통해서 시노드 교회 안에서 확인하는 여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시노드 교회다운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묵상하기입니다. 오늘 모임의 기도와 경청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 시노드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서 약 2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보고 이분이 경과하면 오늘 모임의 기도와 경청을 통해 경험한 내용과 시노드 교회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시면서 다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명에서 시노드 교회에 대한 10가지 시선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10가지 시선에 대한 설명들을 이번 나눔에 한꺼번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노드 교회를 위한 주제를 갖다가 3차례에 나누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나누는 것들은 시노드 모임 안내서 14쪽을 참조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동반자, 경청, 말하기, 교회와 사회와의 대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시노드 교회와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두 번째로 진행하신다면 거행, 공동 사명을 위한 공동 책임, 타교파 교회 일치, 권한과 참여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경험, 나눔이 어떻게 시노드 교회다운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별과 결정, 그 다음에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나눔과 경험이 어떻게 시노드 교회다운지를 살펴보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양성들을 두고서는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안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내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봉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날 상황과 나눔에 따라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3회차가 아니라 더 차수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더 차수를 늘려서 진행을 하는 데에는 그 차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시노드 교회를 살펴보는 주제들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이 되고, 공동체의 경험이 성령의 식별과 함께 교회의 경험이 되고, 이 교회의 경험이 바로 시노드 교회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이번 소그룹 모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었던 시노드 교회를 위한 제안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시노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의견들을, 시노드 교회를 위한 의견들을 제안해 주시고, 제안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노드 교회를 위한 제안을 결정해 주십시오.
서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가자가 제시하는 시노드 제안과 또 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시노드 제안 결정 사항들을 기록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번 소그룹 모임을 마친 기도와 함께 마치면 되시겠습니다. 제안 제출 방법입니다. 안내서 30쪽에 보시면은 첨부된 양식에 따라서 결정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교구 시노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십니다. 접속하시면 먼저 로그인 가입 절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름,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을 식별하는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담당자 계정이 등록이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은 시노드 홈페이지에 그 가운데에 있는 의견 제안이라는 내용에 본당 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당 의견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체들도 본당과 같은 내용으로 입력 과정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당 그룹을 누르시면 등록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등록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글을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의견 등록 후에 정리된 내용들은 사무실에 보관해 주시고 등록된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한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본당에서 선발되신 소그룹 모임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에서 설명한 소그룹 모임을 본당 공동체 시노드 모임 안내서 순서에 따라 실습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조금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온 순서대로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들도 알게 되시고 이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노드 교회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몸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봉사자 교육 영상을 통해 갖고 시노드 소그룹 모임들을 갖다 숙지하시고 숙지한 것들은 실천할 때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이 되고 봉사자들 여러분들께서 시노드 방식을 익히셨다는 것들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더 시노드적인 교회로 양성됐다는 것, 이번 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친교와 참여를 체험했고 실현했고 그래서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노드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상황이 그렇고 또 시노드를 진행한다고 그래도 시노드 개념이 너무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노드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노드 교회라는 사실, 또 그 시노드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미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노드적인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노드다운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시노드 교회, 시노드다운 하느님의 백성,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로서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고 이루면서 더 나은 그리고 하느님이 바라셨던 시노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숙지하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실 때 시노드 교회는 그만큼 성장합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결실들이 우리 교구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구의 노력이 세계주교 시노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